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내 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번 상대와 뻔한 싸움을 그치는 방법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현명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나는 당신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 그래야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죠.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뭐, 직장 동료나 뭐,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어떤 평화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처럼 잘 그렇게 안 되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어떤 마음에 맞춰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의 사례고, 두 번째는 직장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정말 극과 극인 성격이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맞춰서 함께 잘 어우러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정말 나하고는 맞지 않는 직장 상사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팁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싸우지 않고 지낼까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자주 싸우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게 뭐 신혼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두고두고 평생을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집은 이제 별로 싸움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는 집에서 이제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주말이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정말 주말이면 소파와 TV 리모컨을 딱 쥐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돼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있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은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이 사례를 가지고 상대방을 내 편 만드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어떤 상대든지 간에 배우자든 자식이든 아니면 회사 동료든 직장 상사든 간에 유대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이제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선 상대방을 어떤 존중하고 있다는 나의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거는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어떤 미러링, 이런 방법만으로 쉽게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자, 어떻게 유대감을 만들까?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까? 첫 번째는 상위 목표를 떠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상위 목표.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소파와 혼연일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 TV 소리 막 듣는 것만 해도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목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설정하는 거죠. 나의 목표는 남편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싸우면 이렇게 에너지가 막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쩌다 한번 쉬는데 뭘 그렇게 싸우면서 나쁜 기분으로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남편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어. 이게 상위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의식적인 자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일단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막 주중에 술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막 윗사람한테 깨졌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막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워서 너무 그냥 이렇게 해벌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 기분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참 지금 지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자, 체크했어요. 자, 세 번째, 공감적 미러링.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를 공감하고 어떤 이제 흉내내는 어떤 미러링,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이제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딱 시원하게 딱 타가지고 남편이 막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야구 경기를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은
재밌어 보이네. 어디 이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옆에 이제 같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 마셔. 너무 시원하지? 막 이러면서 마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낚시 프로그램을 본다. 그러면 어머 저 낚시 프로그램이네. 요새 저런 거 되게 인기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낚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이제 나가서 낚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이제 남편의 어떤 그런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남편하고 이제 생각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그래 나 못 가니까 그냥 저런 낚시 프로그램이라도 봐. 저 굉장히 재미있게 요새 잘 만든다고 아주 뭐 인터넷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 당신 요새 막 너무 지치고 그러는데 저런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공감되겠죠, 남편이. 자, 4단계. 이쯤 되면 가장 이제 좀 이렇게 평범한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상대도 미러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아내가 그 TV 보는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또 잔소리를 할 줄 알고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 잔소리도 안 하고 아이스 커피도 타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낚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좀 이제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약간 가죠. 그러면 내가 요새 맨날 집에만 이렇게 누워있고 이러니까 당신 되게 답답하지.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미안.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완전히 성공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다 보면 이 4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좌절되는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편의 미러링이 시작됩니다. 5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이 그렇게 쉬고 그리고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본인에 대해서 이제 맨날 집에 있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면 5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이거 저 커피 마시고 저거 보고 이게 푹 쉬다가 저녁 때는 나가서 쌀국수 먹고 바람 시원한데 산책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거의 90% 이상의 남편은 아니야 저녁 때도 그냥 집에서 그냥 있을래 라고 하는 남편은 없겠죠. 좋아. 이래서 싸우지 않고 그날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서로 그 상대에게 유대감,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유대감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공감하고 어떤 이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늘 똑같이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집마다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 2, 3, 4, 5단계를 여러분들이 각 집안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좀 응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일단 상대에게 맞춰주는 순간 상대도 나를 미러링하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한 설득이라는 거는요. 타인을 적으로 간주, 남편이나 아내를 적으로 간주하고 직장 상사나 어떤 동료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막 설득해서 내가 이겨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한 팀으로 우리는 같은 팀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설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어쨌든 결국엔 적이 되는 거고,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결국 나랑 한편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서 똑같이 5단계를 한번 거쳐볼게요. 직장 상사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김 과장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뭔가 하면 김 부장이 이제 그 팀장인데 부장이 그 기러기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다들 이제 애들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집에 일찍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야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이, 그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서 상사가 퇴근을 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도 당연히 퇴근을 못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김 과장은 늘 고민이 많아요. 부장은 일찍 집에 가기 싫고 저녁 때 어떻게 누구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엮어서 뭐 저녁도 간단하게 먹고 때우고 들어가고 싶어하고 늦게까지 회사에 있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늦게까지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를 임원들한테 어필하고 싶어하고, 이러는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김 과장 입장에서는 김 과장도 늘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래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부장이
부장과의 어떤 유대감을 깨지 않고 같이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5단계를 한번 거쳐볼게요. 자, 김 과장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위 목표 떠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목표는 효율적인 어떤 정시 근무, 그다음에 효율적인 막 저녁 때 늦게 가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날 또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이래서 몸만 축난 어떤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 정시 퇴근하게 하고 후배들한테도 제대로 퇴근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나도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시 퇴근하는 게 목표예요. 자, 두 번째, 의식적으로 자학하는 거죠.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가? 내가 지금 설득해야 되는 유대감을 공고히 해야 될 상대는 어떤 기분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부장은 또 집에 갈 생각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버티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구나. 사실 그 외로움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들 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집에 일찍 가기 싫고. 자, 세 번째, 공감적 미러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이제 결제 서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김 과장이 갖고 가면서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결제를 받으면서 부장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거기서 이제 야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면 뭐 하겠어요? 부장이 밤중까지 막 본인이 직접 엑셀 작업하겠어요? 야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 보이는데요. 요새 이제 만약에 부장의 뭐 팀이 뭐 삼성이든지 뭐 LG든지 뭐 아무 팀이나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새 몇 위예요?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같이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장이 신나갖고 막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장님 응원팀 요새 성적 좋네요. 요새 누구 선수가 이제 펄펄 날죠? 이러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공감적 미러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장이 그렇게 해주면 이제 굉장히 신나하는데 혼자 계셔서 정말 걱정했는데 야구 시즌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 끝나고 나서 그분의 이제 공감적 미러를 하려면 더욱더 한 단계가 남아있죠. 배도 고프고 이럴 테니까 이제 저희 이거 끝났는데요. 이제 결제 받으면 오늘 업무 끝났는데 부장님 나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럴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컴퓨터 끄고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김 과장은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까지 갔고 4단계. 그러면 이제 부장도 정말 눈치가 아예 없거나 아주 나쁜 그런 직장 상사가 아니라면 평범한 수준의 그런 직장 상사라면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매일 내가 퇴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직원들 팀원들 데리고 힘들지 김 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단계도 상대도 미러링을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5단계, 적극적인 설계를 시작합니다. 부장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잘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좀 지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 부장도 약간 좀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나온다는 거. 맨날 밤늦게까지 있고 그렇다고 대단히 어떤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업무를 주고 정시에 끝내고 퇴근에 좀 효율적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를 한번 딱 전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긴장감을 좀 주고 이제 우리 팀도 이제 정시 퇴근해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이렇게 좀 사기를 탁 북돋아 올릴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장도 이제 계속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좋지 그래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김 과장이 조금 더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다음날부터 자 정시 퇴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쓸쓸하죠. 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식적으로 센스 있는 일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부장의 어떤 그런 명분을 더 세워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후배 회사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 하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거를 하나 하면 외식도 못 하고 회식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어떤 반조리 제품이 너무나 훌륭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술 종류를 우리가 왜 잡지 구독하듯이 구독하는 전통주, 와인 이런 거를 구독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선물로 준대요. 회식비를 그런 걸로 돌려버리는 거죠, 회사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과장이 그런 센스를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 부장의 명분을 더 살려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게 요새 뭐 와인 구독하고 뭐 전통주 구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회식을 못하니까 직원들한테 반조리 제품도 사주고 뭐 스테이크 반조리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집으로 배달시키고 뭐 와인 같은 것도 이제 그 구독시켜주고 이런 이제 깜짝 직원들을 사기를 위한 깜짝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스테이크에 와인이랑 이런 거 먹는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그렇게 먹겠습니다. 뭐 아니면 남편이랑 그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부장한테도 부장이라고 맨날 밖에서만 뭐 밥을 먹고 싶겠어요. 본인도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면 특별히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뭐하니까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나 이런 거를 부장님도 이제 그 혼자 1인용 세트 이런 거 이게 혼자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런 걸 이제 회식비 대신 직원들한테 이제 그런 걸 쏴주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조리 제품, 어떤 뭐 스테이크 파티, 집에서 벌이는 회식 대신 회사에서 마련한 어떤 이제 홈 파티, 스테이크 파티 이런 어떤 그 서프라이즈 그런 아이템을 부장이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김 과장은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어떤 이벤트를 진행함으로 해서 집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게 굉장히 명분을 살리고 부장님의 어떤 그런 길을 살려주는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센스 있는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유대감을 굉장히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 그러면 상대가 곧 나를 미러링한다. 진정한 설득이라는 게 타인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아닌 한 팀으로 정말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할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내 편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과 5단계로 함께 했습니다.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편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